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나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의 대통령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5천만 각 개개인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5천만 개개인을 또 보살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을 본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높이 사야 될 겁니다.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더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전국을 흔들고 있는 사건이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세계 내에서의 그 성폭력, 성추행. 네. 이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라고 하는 게 그 성폭력 상황을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검사가 당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추행, 성희롱성 발언과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이 서지현 검사의 이번 증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동안 저런 억울함을 당해왔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줬느냐라고 이 세상을 또 원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동생이 하나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과 성희롱 이게 그렇게 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사장한테 같이 출장을 갔다가 이제 강제 추행을 당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퇴사할 때까지.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사장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제가 뭐 행실이 바르지 않고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 상태로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정신적으로 망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형사고발까지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백 끌어내고 그 승소해가지고 벌금까지 물어내고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까이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성희롱, 성추행이란 이 말이 우리가 입으로 너무 가볍게 내뱉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어깨 툭 치고 엉덩이 툭 치고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육체적인 행동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전됐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또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사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서지현 검사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똑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서지현 검사는 3차 가해를 받고 예. 있어요. 지금까지. 예. 현장에서 성추행,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그거에 대한 무마, 그러면서 좌천 이런 게 2차고, 지금 이게 고백이 되고 나서 서지현의 고향이 어디고,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해하고 있는 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억울한 걸 엄청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 억울함이 내 치유 능력이 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잊혀지면 또 상관이 없는데, 한이 맺힐 정도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묶어가는 거지. 그 경우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굉장히 그때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상황이. 당당하게 같은 남자 검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검찰 간부란 놈. 그 안태근이라는 놈이 누구냐면은 그 우병우가 심어놓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 중에서 안태근이라고 법무부에 있던 뭐 나중에 이제 이영렬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돈봉투 뿌렸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이 막 물으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의 백을 믿고 굉장히 좀 아무튼 개싸가지 하나도 아나무인 없는 그런 아나무인 스타일의 그런 사람인데 스타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8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감이 안 오실 분들 다시 설명해드리면은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앉아 있어요. 법무부 이제 직원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상가집에 간 거죠. 중경 검사예요. 중경 검사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 엉덩이를 쓰다듬어요.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살짝의 몸으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지만 예.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알아 상황을. 예. 그래서 이 자식은 뭐 어쩌면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버려.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이 검사든 아니든 간에 내 성격이나 성향은 술집에 가서도 그렇게 못해요. 거기 이렇게 접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돌아와가지고 술자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부터 상황을 이야기하면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네 행실이 어떻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나중에는 안 좋은 자리로 보내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가상의 인물 박지현이라는 인물을 놓고 이렇게 그 썼던 소설, 자기 고백적 소설, 짧은 단편 소설을 그 꼼꼼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밤 뜨겁게 보낼 테니까 같이 갈래? 뭐 잘해줄 테니까 오늘 밤 같이 있을래? 했는데 그게 유부남 상사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 후배 검사가 와가지고 회식 끝자리에 누나 나 외로워요. 집에 가기 싫어요. 같이 있어줘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허허실실 던지는 거죠. 그런 말로 하는 거는 성희롱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를 당하는 여자들 자체도 모를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이게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더 여파가 컸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라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배우나 연예인은 그런 사건이 종종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에서 이 정도로 파급력 있게 검사가 직접 나와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정말 쥐어짜봤어요. 정말 내가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없었나?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 서지현 검사가 썼던 그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겪었다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을 꼭 읽어보라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겪는 일상적인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절대 내 편이 못 돼준다는 거죠. 예. 내 상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저 동생의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놀라운 점이 가장 크게 비난하는 사람이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당한 그 사장이 너 요번에 재수없게 당했구나. 이런 저 새끼들 쓰레기네 하고 넘어가는데 놀라운 건 여성들이 너는 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런 거예요. 여성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쯤에 진행된 거예요? 한 4, 5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의 어떤 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관행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보면서 몸만 여성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댓글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댓글도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오면 난 여잔데 이거 기분 안 나빠 하면서 이죽거리고 조롱하는 댓글들 얼마나 많이 달리는 줄 아세요? 나 여잔데 왜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당해왔는데 난 내가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성폭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다 성폭력은 아닌 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접근해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기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분 좋았다고 그래서 내 동료인 또 다른 여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를 자기 기준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하는 것 자체는 말만으로라도 다 성희롱이에요. 예. 안택은 강제 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가 지금 TV에 나와서 고백을 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투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미투? 네. 나도. 네. 미투 위드 유.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목해 볼 만한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마타도가 횡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검사들이. 또 하나는
그 피해자를 저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 8년간 뭐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TV에 나와서 이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검찰 조직과 일반인들이 같이 뉘앙스가 그런 것들이 풍기는데 사실 피해자가 지금에 와서 이프로스에 자기 고백적인 글을 쓰고 고발하는 그런 글을 쓰고 TV에 나왔다는 것을 왜 이제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피해자가 이걸 어떤 의도하고 기획한 게 아니에요. 안태근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기세등등하던 우병우의 측근이었고요. 이런 사람 밑에서 그 조직 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과연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이제 수습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과연 스스로 본인들 내부에 벌어진 이런 적폐스러움들을 자정할 능력들이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은 차고도 넘치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아픈 살을 도려낼 수 있을 만큼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검찰의 그런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에요. 서지현 검사의 아픔에는 동감 하나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동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그 탁현민 행정관이 소설로 쓴 것 가지고도 뭐 사퇴하라 하느니 뭐 많이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들먹이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건지 몰라요.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왜 자기 한국당의 최교일 의원 이걸 무마하려고 막 예. 이문정 검사한테 막 온갖 헛소리 다 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규탄 안 합니까? 최교일을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리에 맞는 행동이에요. 상당히 상식적인 행동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돌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최교일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최교일이 재산을 보면은 좀 하더라고요. 196억 정도가 있어요. 검찰 출신인데 네. 오, 어떻게 모았지? 처가를 잘 만났겠죠. 네, 처가를 잘 만났어요. 그런 그런데 경우도 있고 정관이 끝발나게 받은 경우도 있고. 네. 둘 다 같긴 한데 부인이 이홍채 씨인데 밀양에 있는 재성내장 대표예요. 재성내장이라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뭐냐면 자동차 카시트, 카페트 내장재 만드는 회사. 다스에 납품하겠네? 가깝네요. 그 회사 위치도 포항이랑 가깝네요. 왜냐하면 다스가 카시트 완제품을 현대기아에 납품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워온 거예요. 잘 주워오셨어요. 직원이 90여 명 되고요. 2016년 매출액이 365억이에요. 우와. 직원이 90여 명이면 이것도 꼼수네. 100명 넘어가면 중소기업 혜택 못 받으니까 그 수를 묶어놓은 거네요. 간의 수공업으로? 네. 이야, 똑똑. 96명으로 300억이 넘는 매출이면은 와 대박이다. 그죠. 그런데 8년을 왜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터트렸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8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가까운 가족이나 남편한테도 말 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저 같으면 당장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하루하루를 벌었을 거고 정권의 실세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었겠지만 지금쯤에 와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저 사람 단죄하고 싶다. 발단이 된 게 안태근의 간증 사건. 네. 그게 지금 2017년 10월 29일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오래전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과 얼마 전이죠. 받아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8년을 참다가 이 사람이 간증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10월 말인데 지금 3달 예, 지났거든요. 그 3달이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 영상을 보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그 밀양이란 영화에서 그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면회 갔다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아라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주말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깽판을 놓잖아요. 뭐 다른 이렇게 노래를 틀어가지고. 근데 그때 전도연 씨의 그 연기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공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미친갱이가 있구나.
저런 식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감독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현실에서 그걸 딱 마주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담담하게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그렇게 딱 정리해서, 정제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뭐 간증하면서 세례받고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노라. 나에게 죄를 묻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원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쪽 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포섭을 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아 예. 이리 와서 나한테 예. 돈 주면 다 사함 예. 받나라. 예. 내가 방송으로 뭐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군대 쪽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빡쳤던 거. 군종병이 하나 있었어. 그 친구랑 우연치 않게 종교 논쟁이 붙었어. 나랑 둘이. 논리를 들어본즉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는 전두환에 대한 증오가 가득할 때거든요. 전두환도 노태우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용서 받는다는 거야. 아이 개씨발로. 내가 갖고 있던 논리는 뭐냐면은 그래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현세는 지옥이 돼도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온갖 나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한테 귀의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개족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상 현세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질, 선과 악 이런 구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이요 나머지는 아무리 착한 티를 해도 악이다. 이 논리를 갖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보다 못한 여단장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방송실로 불러 두 사람. 와, 그때부터 또 방송을 했어요. 또. 아니 여단장님이요? 네. 굉장히 열린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육사 출신이었는데. 아니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언급됐고 용서를 해줘야 말아야 되느냐 이런 토론인데 깜빵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곤란하니까. 근데 종교 논쟁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2시간 동안 120분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 이거 지금 어딨어? 제가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10시에 취침을 할 때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5분 동안 날마다 방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슬방회 같은 데 보면 여자가 해주잖아요. 보람이 방송. 보람이 방송에서 그렇게 못하고 자 우리 여단 여러분 뭐 이런 거지. 그때는 목소리가 더 달달했겠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쪽 펴면 이런 거. 자, 근데 어쨌건 뭐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어쨌건 서지현 검사의 이거는요 대통령도 언급하고 할 정도로 심지어 검찰에서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의 조희진 검사 이분이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성들 1호가 예. 굉장히 많다는 예, 바로 예. 그분이에요. 대한민국 첫 여성 검사장이죠 이분이 또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돼가지고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봐 검찰 니들 문제는 니들끼리 못 풀잖아. 8년 동안이나 말 못했어. 그래서 공수처가 답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쪽 진영에서는 검찰이 힘을 좀 빼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안으로서 공수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검찰 니들이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 MB나 동급으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새가 있다면 저는 뭐랄까 굉장히 이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그래서 저도 방금 이야기한 끝에 검찰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 이명박과 박근혜한테 줄 서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사들 일부예요. 일부. 그렇죠. 일부 선량한 검사들 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옷 벗고 나간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이게 검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거는 전적으로 그 동감을 하는 바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 생활이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히 한 1, 2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나 20대 초반 청년들은 지금 그 남자가 훨씬 더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고 이게 그 남자가 더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굉장히 너무 강했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농담 한마디라도 어른들한테 처음 들었던 농담들 중에 놀랬던 거. 혼자서 웃고 있으면은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 지나가는 참새라도 봤냐. 들을 때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 하나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느냐,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느냐라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조심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짜 한 칸이라도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뭔가 폭력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적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지적을 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나도 모르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여성들이 겪는, 저는 잘 모르죠. 여성들이 겪는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근데 제가 관찰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불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가 불편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 자아 성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검사들만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남자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 포함해가지고 그런 마초성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꼬리뼈처럼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여성 친화적인 남성이 되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워지는 거지. 젠더에 있어서 가지고 내가 어떤 폭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정도로 사회는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들으면서 젖가고 있네. 니들도 똑같아 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가볍게 던졌는데 어찌 됐건 간에 상대방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사과하고 그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토를 달면 안 돼.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난 몰랐습니다라고 정중히 사과를 해야 돼. 서지현 검사도요. 8년이 오기 전까지 중간에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술 처먹고 그 짓을 했어. 어찌 됐건 간에 그 다음날 그게 문제에 삼으면 당사자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돼요. 술 먹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 있잖아요. 성적 도구로 이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멸감이 느껴지거든. 나도 하나의 인격체고 대한민국의 검사인데 근데 성폭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있어서의 그 마무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서지현 검사는 그거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이든 몇 개월 후에. 근데 그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간부가 와가지고 또 이거는 걸로 왜 문제가 돼야 되냐고 더 2차 가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선 이문정 검사 등등이 검찰 간부들에 의해서 너는 또 왜 나서 하면서 말썽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키는 형태로 계속 모욕감과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인격 말살이거든요. 분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근데 검찰 내에서는 제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손가락질을 해. 꽃뱀이라고 손가락질했죠. 근데 같은 검찰끼리 꽃뱀이 왜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거는 직업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성추행이나 어떤 그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에서 반응하는 건 이게 검찰이기 때문에 더 이렇고 일반 사조직이 더 지저분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포지션이 똑같은 위치인데 누가 누구한테 꼬리를 친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게 웃기다는 이게 거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과 실수를 범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람 하나하나의 인격체와 그 사람을 보고 인권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조직보호 논리예요. 스스로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안전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검사면 검찰 조직이 탄탄하고 안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서검사가 이런 폭로를 하고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불난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는 조직 내의 분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오랜 습성의 그 나쁜 그 타성이라고 해야 되죠. 젖어 있는 거죠, 이게. 조직보호 논리가. 그런 게 검사뿐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그거를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교육받고 자랄 때는 사실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고 보면 아찔하거든요. 예전에 막 이렇게 우리 농담했잖아요. 젊었을 때 EDPS라고 음담 패설. 이런 것들도 다 성희롱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거를 그 나타난 현상과 이 팩트를 갖고 이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를 따져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먼저 가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친구들 중에 아이스케이키라는 걸 했어요. 아이 그걸 놀이라고 생각했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자애들은 치마를 들쳐서 팬티를 보게 만들면서 그게 비풍양속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조기 유학 갔다가 하면 경찰서 바로 잡혀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해버린 문화를 일시에 다 없애야 돼요. 그 당하는 여자아이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쫓아가면서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차제에 없애야 된다. 누군가의 행위들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다 폭력이다. 그렇죠. 이런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